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밀착했다. 한미 동맹이 드디어 복원이 됐다. 이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죠. 이에 대해서 어제 중국 정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진정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A tougher stance when it comes to China's posture towards Taiwan. Good luck.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 해역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 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대한해협이 언급됐다. 중국이 좀 단단히 뿌리난 것 같아요. 불장난 하지 말라. 내정 간섭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대중 정책을 보면 이제 안미 경중 이걸로 이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 노선을 이제 견지해 왔고 또 우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3부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든지 네. 등등의 이제 이 합의를 해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이번 정상회담 처음으로 대만이라는 이 두 글자가 이제 적시가 됐습니다. 더구나 또 쿼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처음으로 적시가 됐는데요. 예. 일단 예상대로 중국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장난을 하지 마라라는 용어로 이제 비판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 한미 정상회담 때 중국을 상당히 의식을 많이 해서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넣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관련국이라는 이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원칙적인 입장을 했고 예전에 미일 정상회담보다는 상당히 수위가 낮은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해왔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즉 저렇게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약하게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보면 행동으로서 중국이 우리 입장을 표현했고 특히 중국의 한국 여행객들에 대한 중단이라든지 예. 이런 등등의 조치를 K-팝에 대해서 중단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의 보복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단지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을 명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중국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중국은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봉영식 교수님, 예.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만 해협에 중국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를 좀 차분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이제 중국 정부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 원 차이나 폴리시라 그러죠. 그것을 계속 주장해 왔고 미국과 중국이 국교 수교를 할 때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발언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일반적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 장관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주변 국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다 했거든요. 근데 이건 듣는 사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본 전 아베 총리가 얘기했다고 하고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는 남북한 관계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이번 미일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자체를 왜 일본이 우리 남북관계 우리 남북관계는 우리의 주권 있다. 행사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우려를 표시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죠. 불장난하지 말라고 일본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친 행동일까요? 이해가 됐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앞서 잠깐 관련 화면들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중국이 바로 무력 시위를 했어요. 남주국해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까지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일단 말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F-16을 그러니까 이 중국의 그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출격시킬 때 미국도 F-16을 출격을 시켜서 여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항모도 이쪽 지역에 상당히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사령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령관실에 가면 지도가 있는데 중국 지도가 우리가 보통 중국 지도가 이제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걸려 있어요. 중국이 위쪽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령관한테 물어 왜 이걸 거꾸로 걸어놨냐? 우리는 항상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는 모든 작전을 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초점은 결국은 중국에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즉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협이 대만 해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미국의 방어 전략에 그냥 앞서 있는 그 라인입니다. 바로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있는 것이고 오늘 중국이 실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결과, 즉 불장난하지 말라는 데 대한 결과를 어떤 이런 군사 행동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남주국해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까지 중국이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의 대중국 외교가 참 만만치 않아졌는데요.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세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봉영식 교수님, 앞서 아베 총리가 그걸 했다면, 아베 전 총리가 읽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의용 장관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중국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미국 쪽으로 확 쏠린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정의용 장관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권 차관도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의를 중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인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있었냐 했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웃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good luck,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대통령 발언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국의 압박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이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강요도 안 했는데 그럼 한국이 자발적으로 이런 대만을 공동선언문에 집어넣어?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이렇게 더 섭섭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대만 해협 문제 말고도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건 뭐냐면 공동선언문을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COVID-19, 코로나19 발원지 규명에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코로나 백신 개발과 퇴치 그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일으킨 것이다. 우한 폐렴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 모든 나라 WHO에 이 코로나 백신 비용 모든 그런 치료 비용을 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측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선언문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발원지 규명에 함께 노력하겠다. 중국 입장에서는 원인이 없는데 예. 규명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럼 봉 교수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보셨을 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쪽으로 한 발 다가서는 건 잘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세련되게 이 외교를 좀 취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무 많은 것을 미국한테 줬습니다. 아무리 협력 국가라도 이게 주거니 받거니인데 미국한테 많은 것을 주고 받은 것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안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이번만큼 훌륭한 성과가 있는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 박성현 부대변인. 실제로 그래서 오늘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드 때 같은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 글쎄요. 전문가 봉용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의 심기가 꽤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봉 교수님이 인식하시는 바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는 항상 미중 간의 어떤 줄타기 외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숙명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실리를 얻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매 정부마다 그리고 조성되는 어떤 세계 정세 속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것은 한 번의 외교적 이벤트를 가지고 미중 간에 어디를 기울었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좀 예정된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이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동북아 외교 활동의 첫 시작이다. 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기울어져 있고 반중 노선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바이든으로서는 어떤 실험대로 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한국과의 어떤 회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국 국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감안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절묘하게 잘했던 부분이고 또 중국 역시 현재 같은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과 보조를 일부 맞춘 이런 말 몇 마디 때문에 과거 사드와 같은 그런 어떤 보복 행동을 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중국의 이해하고도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한국이 적절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진핑의 방안을 앞두고 또 주석의 방안을 그 계기를 통해서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이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 교수님, 이게 명쾌하게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화면을 좀 보면 위성락 전 본부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미국에 근접한 합의문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에 다시 입장을 바꾸는 오늘 같은 경우처럼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할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나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애매한 소식, 믿을 수 없는 소식이다.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만남이었었습니까? 예. 그냥 정상회담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습니까? 소기의 성과도 있었죠. 근데 저희가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가 이 정도는 충분히 성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다 기억하시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유명해진 분이 있죠. 쪽집게, 초롱도사, 이영표 해설위원이 스코어도 다 마치고 경기 결과도 마치고 또 이근호 선수가 러시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했는데 골을 넣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큰일 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홍명보 감독이 귀국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젊은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국제 무대 경험을 쌓은 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이영표 해설위원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말.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을 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운 기준이 있으면 그건 16강 진출이었는데 그것을 못했으면 실패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더할 나위 없는 성과였다. 이번 회담이. 이런 기준을 세운다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처음에 스스로 얘기한 기준에 많이 못 미치는데 왜 성과가 있다 하느냐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일단 뭐 대중국 외교도 이제 앞으로 시험대에 올랐고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숙제를 떠하는 건 중국과의 관계뿐만은 아닙니다. 무려 44조 원의 우리 기업의 투자 선물에도 백신 가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4개 큰 기업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그 시스템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이고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수억 개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어디로 배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이 없지만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것이 국내의 그 백신 수급에도 안정성을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호성 정책실장의 말은 이거네요. 기업들이 44조 원을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기업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지. 우리가 미국에 44조 원 줬다고 뭐 곧바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은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서 자체 생산해서 미국 시장에 더 많이 반도체나 배터리를 팔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게 4조도 아니고 44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 한미 정상회담 수행단으로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해서 내린 결정이고요. 이게 정말 단순하게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만의 결정이었다면 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현대, LG, SK 일어나 보라 한 다음에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하다 말하고 박수를 받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한미 양국 간의 정상 외교에서 외교적인 부분 또한 분명히 투자에 어떤 지분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44조나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미국에 직접 창출될 텐데 그에 비해서 가져온 것은 너무 적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 보이고요. 1대1 비교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백신 55만 명분을 가져오잖아요. 이걸 44조로 나누면 백신 1명분 가져오면서 거의 8천만 원씩 투자한 꼴이에요. 선물 보따리는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이 무엇이냐. 미국과의 관계 회복, 이건 당연히 모든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구해야 될 일인 것이고 미사일 지침 사거리 해제한 것도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베이징을 우리가 미사일 사정권에 두게 되면서 져야 될 외교적 안보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푼 선물 보따리에 비해서 받아온 손은 상당히 빈손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봉영식 교수님. 여기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는 어쨌든 백신이 기술 이전은 아니더라도 위탁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또 기업들이 44조를 투자하지 않았냐. 뭐 이런 야당의 비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단기, 중장기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된다 했을 때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아니면 글로벌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쿼드에서 2017년에 결정한 것은 뭐냐면 내년이죠. 2020년 말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10억 회분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남아시아 지역이 그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협력을 해서 병입과 레이블 그다음에 배포에서 속도를 낸다면은 속도가 앞에서 막혔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늦췄던 모더나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럼 글로벌 보급이 더 늘어나고 그중에 일부가 혹시라도 한국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신남방 정책 그리고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백신 외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주장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모더나 CEO가 이야기를 했죠.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한다. 밤에 잠 설치는 일 없다. 왜냐하면은 기술, 원천 기술과 원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연구진, 의료진을 개발하는 거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삼성 바이오가 크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가공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이키, 신발, 뭐 옷, 그것을 위탁 생산을 한다 그래서 그것의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분배, 가격, 그다음에 보급, 그다음에 핵심 기술을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과연 모더나와 삼성이 어떤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사실 모더나가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이렇게 값진 원천 기술과 재료를 삼성한테 그냥 줄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의 큰 수확 백신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군요. 예, 박성현 부대변인. 예. 일단 그 위탁 생산 부분은 사실 위탁 생산은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과거에 뭐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위탁 생산하던 그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테일 계약 내용을 더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참 이게 우리 그 뭐 보수 패널들이 그 투자에 관한 그 이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낮아가지고 되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입니까?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업이 44조 원을 투자하면은 최소한 4,400조 원을 벌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기업의 의사결정 관련은. 그렇다면 그것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퍼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것이 백신 하나값에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참 이렇게 조언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오늘 그 하태경 의원도 국민의힘도 그 호평을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잘 된 것은 잘 된 건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빈손으로 왔다 이런 평가는 뭐 어느 국민이 그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44조 투자했으면 거기서 그 이상의 이득을 얻겠죠. 그런데 이 액수가 44조면 미국 정상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마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두 팔 벌리고 레드카펫 깔아줄 만한 직접 투자 액수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받아오는 게 우리가 물론 장기적인 이익도 미국 시장에서 거두겠지만 바이든 대통령한테 호명당하고 일어서서 박수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번 회담에서 손에 쥘 만한 구체적인 어떤 뭐 대폭 세제 혜택이라던가 또는 한국의 안보에 기여될 수 있는 미국의 직접적인 더 강한 이 안보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것이고요. 예. 물론 한미 관계가 그 이전에 4년 동안 우리가 좀 지나치게 친중 노선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던 부분에서 다시 미국 주도의 어떤 반중 노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보수 평론가들이나 패널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념적인 것들 그리고 이념적인 것 이외에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 정부에서 귀 기울여 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손익계산서 중국과의 관계 얘기와 백신 얘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차례로 정리해봤습니다.